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착각하고 계십니다. 만 65세만 되면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청 시기입니다. 생일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지나간 달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달이면 34만 원 돈이고 1년이면 400만 원이 넘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전국에서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언제 신청해야 한 푼도 손해보지 않는지, 어떤 서류를 챙겨야 탈락하지 않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까지 전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정작 중요한 타이밍과 함정을 못 보고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꼭 도움이 되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혹시 기초연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댓글로 1번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2번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큰 손해가 발생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청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4월 15일이 생일이신 분이 5월에 신청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4월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그래서 4월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 나오고 5월에 신청하면 6월분부터 나옵니다. 이미 지나간 달은 절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4월 15일이 생일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연금이 나오고 생일 당일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4월 15일 생일인데 5월 10일에 신청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4월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6월분부터 지급됩니다. 두 달치 약 70만 원을 통째로 날리는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34만 2,510원입니다. 한 달 늦게 신청하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액이 있더라도 적게는 10만 원대, 많게는 3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일 한 달 전, 그 달의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 시점에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 달 연금은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청 시기만큼이나 중요한 기준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를 모르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선정 기준액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득인 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 가구는 다릅니다.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단독 가구의 1.6배입니다. 부부 두 분이 함께 계시면 이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 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준연금액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월 34만 2,510원입니다. 이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다 받는 분들도 있고 일부만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부가구입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34만 2,510원에서 20%를 빼면 27만 4,008원입니다. 두 분이 받으시면 각자 이 금액씩 받습니다. 왜 감액하냐면 부부는 생활비가 혼자 사는 것보다 적게 든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 다음은 국민연금과의 관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일정 금액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그 기준이 월 51만 3,76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이 금액보다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이 금액 이하로 받으시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받으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1만 3,760원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 34만 2,510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으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1만 3,760원을 넘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얼마나 감액되는지는 계산 방식이 복잡한데 중요한 건 감액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근로소득 계산 방식입니다.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근로소득은 전액 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제가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12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빼줍니다. 계산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빼고 0.7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112만 원을 뺍니다. 188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0.7을 곱합니다. 131만 6천 원입니다. 이게 소득인 정액에 들어가는 근로소득 부분입니다. 300만 원을 받아도 전부 다 계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제를 받고 나면 실제로 계산되는 금액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높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기준연금액 34만 2,510원, 부부감액 각각 20%, 국민연금 감액 기준 51만 3,760원, 근로소득 공제 112만 원입니다. 이 숫자들이 올해 기준이고 매년 바뀝니다. 내년에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숫자를 알아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착각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착각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만 65세만 되면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평생 한 푼도 안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는 겁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든 국민연금공단이든 복지로든 어디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국민연금 받으셔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받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감액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약 300만 명 정도가 두 개를 같이 받고 계십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한 번 탈락하면 영원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탈락했어도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이든 신청 가능합니다. 왜 재신청이 가능하냐면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선정 기준액도 매년 올라갑니다. 작년에는 탈락했어도 올해는 기준이 올라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 상황도 바뀝니다.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고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 낮아져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년 전에 탈락했다가 올해 다시 신청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착각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본 재산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아예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채도 빼줍니다. 빚이 있으면 그만큼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 분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5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 재산액 1억 3,500을 뺍니다. 3억 6,500이 남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이 2억 있다고 하면 또 뺍니다. 1억 6,500이 남습니다. 이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월 5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분은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228만 원이니까요. 그래서 아파트 있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공시가격 기준이고 부채 빼고 기본 재산액 빼고 계산합니다. 다섯 번째 착각입니다. 자녀 소득이 많으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녀 소득은 아예 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조사합니다. 자녀가 대기업 다니든 의사든 변호사든 상관없습니다. 자녀 소득은 기초연금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녀명의 집에 무료로 사시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게 계산됩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자녀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착각입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2배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시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기준 연금액이 34만 2,510원인데 20% 감액되면 27만 4,008원입니다. 두 분이 받으시면 각자 이 금액씩 받습니다. 합치면 54만 8,016원입니다. 만약 감액이 없었다면 두 분이 68만 5,020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4만 8,016원을 받으십니다. 약 13만 7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감액하냐면 부부는 생활비가 혼자 사는 것보다 적게 든다는 정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각자 100%씩 주는 게 아니라 80%씩 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동 지급 안 됩니다. 국민연금과 중복 가능합니다. 재신청 가능합니다.
재산 있어도 공제 후 계산됩니다. 자녀 소득 안 봅니다. 부부는 각각 20% 감액됩니다. 이 6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착각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 하나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착각을 풀었다고 해도 실수로 서류를 잘못 내거나 타이밍을 놓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실수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수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배우자 서명을 안 하신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야 합니다. 본인 것도 내야 하고 배우자 것도 내야 합니다. 2개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인 것만 내시고 배우자 것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배우자분이 서명을 안 하신 채로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심사 자체가 안 됩니다.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소득인 정액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탈락입니다. 받을 수 있는 분이어도 서류가 불완전하면 그냥 탈락 처리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배우자분이 왜 내 통장까지 보냐고 하시면서 서명을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서류를 안 내시면 기초연금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것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배우자분도 꼭 함께 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배우자분 서명을 미리 받아서 가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 빠지면 그냥 탈락입니다. 2번째 사례입니다. 부채가 있는데 증빙 서류를 안 내신 경우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대출 같은 빚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빚을 빼면 소득인 정액이 낮아지니까요. 그런데 빚이 있다고 말만 하시면 안 됩니다.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대출잔액 증명서 같은 걸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없이 그냥 저 빚 2억 있어요 라고 말씀만 하시면 인정 안 됩니다. 증빙이 없으니까 빚이 없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시가격이 4억이고 대출이 2억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증빙 서류를 내면 2억을 빼줍니다. 실제 재산은 2억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증빙 서류를 안 내면 4억 전체로 계산됩니다. 소득인 정액이 확 올라갑니다. 선정 기준액을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서류 하나 안 냈다고 탈락하는 겁니다. 억울하지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빚이 있으시면 반드시 증빙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은행 가서 대출잔액 증명서 발급받아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번째 사례입니다. 의료비를 많이 쓰셨는데 영수증이 없는 경우입니다.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뿐 아니라 비동거 자녀나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따로 사시는 아들 병원비를 부모님이 내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도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인 정액에서 빼줍니다. 그런데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의료비를 얼마나 썼는지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병원비를 현금으로 내시고 영수증을 안 챙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작년에 병원비 500만 원 썼어요. 라고 하셔도 영수증 없으면 인정 안 됩니다. 카드로 결제하셨으면 카드 내역으로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내시고 영수증도 안 챙기셨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가 크면 소득인 정액이 많이 낮아집니다. 탈락할 뻔했는데 의료비 공제받아서 합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시면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기초연금 신청할 때 쓸 수 있습니다. 4번째 사례입니다.
근로소득이 300만 원인데 못 받을 줄 알고 신청조차 안 하신 경우입니다.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경비 일도 하시고 청소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월급이 300만 원 나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분이 나는 월급이 많으니까 기초연금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아예 안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소득은 공제가 있습니다. 112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빼줍니다. 300만 원에서 112만 원 빼면 188만 원입니다. 여기에 0.7을 곱하면 131만 6천 원입니다. 이게 실제로 계산되는 근로소득입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다면 소득 인정액이 131만 6천 원 정도입니다.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228만 원이니까 충분히 합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을 모르시고 나는 월급 300만 원 받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데 신청조차 안 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모르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계산해 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 필수, 부채 증빙 서류 필수, 의료비 영수증 챙기기,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 후 계산인이 신청해 보기입니다. 이런 실수들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서류나 공제 관련 실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유형의 실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이나 상황 판단 관련 실수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유형의 실수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이나 상황 판단에서 발생하는 실수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3년 전에 탈락했는데 그 이후로 재신청을 아예 안 하신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2년에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탈락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매년 선정 기준액이 올라갑니다. 2022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20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2024년에는 213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228만 원입니다. 3년 사이에 48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2022년에 소득 인정액이 190만 원이어서 탈락하신 분이 계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신청하시면 합격입니다. 본인 소득 인정액은 그대로인데 기준이 228만 원으로 올랐으니까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년 전에 탈락했다고 재신청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기초연금을 한 달에 3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는데 다 놓치신 겁니다. 3년이면 36개월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계산하면 1,08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날리신 겁니다. 게다가 본인 소득이나 재산도 바뀔 수 있습니다. 3년 전보다 소득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 낮아집니다. 기준도 올라가고 본인 소득 인정액도 낮아지면 확실히 합격입니다. 그래서 한번 탈락했다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1월에 새 기준이 발표되면 그때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단독 가구인데 자녀명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시는 경우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들이 집을 사들였습니다. 집은 아들 명의입니다. 어머니는 그 집에 무료로 사십니다. 집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게 계산됩니다. 6억 원에 연 0.78%를 곱합니다. 468만 원입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39만 원입니다. 이게 소득인 정액에 들어갑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해도 소득인 정액이 39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선정 기준액을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시고 나는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으니까 당연히 받겠지 하고 신청하십니다. 탈락 통지를 받고 깜짝 놀라십니다. 자녀 명의 집에 무료로 사는 것도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월세를 내는 형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들에게 월세를 내시면 무료 임차 소득이 계산 안 됩니다. 아니면 집을 어머니 명의로 바꾸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 명의 집이면 무료 임차 소득이 아니라 일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재산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모르시고 그냥 신청했다가 탈락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국민연금을 52만 원 받는데 기초연금을 34만 원 전액 받을 줄 알고 신청하신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십니다. 기준연금액이 34만 2,510원이니까 이 금액을 받을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20만 원대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나오냐고 항의하십니다. 국민연금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월 52만 원입니다. 감액 기준인 51만 3,760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감액된 겁니다. 이런 감액 규정을 모르시고 신청하셨다가 예상보다 적게 받으시고 실망하시는 겁니다. 물론 감액되더라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20만 원이라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계셨으면 실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지도 고민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조금 늦춰서 받으면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감액폭이 커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받는 총액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미리 해보고 선택하셔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실망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해외여행을 3개월 다녀오셨는데 신고를 안 하신 경우입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 자녀가 있는 미국에 놀러 가셨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관광도 하시면서 3개월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신고 안 하셨습니다. 그냥 다녀오시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기초연금은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시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국내에 거주하셔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3개월이면 90일입니다. 60일을 훨씬 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받으신 기초연금은 부정수급입니다. 나중에 출입국 기록 조회해서 적발되면 받으신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3개월 치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환수 조치가 내려집니다. 게다가 부정수급으로 기록됩니다. 나중에 다시 신청할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시고 그냥 다녀오십니다.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시고 60일 넘으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르십니다. 해외에 나가실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60일 이상 계실 예정이면 그 기간 동안은 기초연금이 안 나옵니다. 돌아오셔서 다시 신고하시면 그때부터 또 나옵니다. 정당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신고 안 하고 다녀오시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탈락해도 매년 재신청, 자녀명의 6억 이상 주택 거주 시 무료 임차소득 계산됨,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됨, 해외 60일 이상 체류 시 사전 신고 필수입니다. 이런 실수들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상황 판단이나 신고, 의무와 관련된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체크해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당장 확인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점검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이 5월 20일이면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생일 한 달 전 그 달 1일을 표시해 두십시오. 그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하시면 생일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시면 그달 연금을 못 받습니다. 두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신분증을 준비하십시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할 때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니까요. 집에서 미리 확인하십시오. 신분증이 어디 있는지,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체크하십시오. 세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을 정하십시오. 기초연금은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어느 통장으로 받을 건지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은행 가서 통장 사본을 발급받아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통장 앞면을 복사하셔도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통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분 서명이 꼭 필요합니다. 배우자분과 함께 가시거나 미리 서명을 받아가셔야 합니다. 배우자분께 미리 말씀드리십시오. 기초연금 신청하려면 당신 금융정보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하십시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설득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본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본인 것과 배우자 것 두 개 다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시면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싶으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만약에 탈락하시더라도 5년 동안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기준이 바뀌거나 본인 상황이 바뀌어서 수급 가능해지면 연락을 줍니다. 이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탈락 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매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신청서를 내두시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확인해서 연락을 줍니다. 훨씬 편리합니다. 신청할 때 같이 내시면 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양식을 줍니다. 일곱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먼저 해보십시오. 복지로에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더 자세히 확인하니까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알 수 있습니다. 미리 해보시고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일단 신청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의 계산과 실제 심사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는 www.복지로.go.kr입니다. 인터넷이 안 되시면 자녀분께 부탁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만약 탈락하시면 탈락 사유 서면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탈락하면 우편으로 통지서가 옵니다. 거기에 왜 탈락했는지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얼마여서 기준을 초과했다든지 서류가 부족했다든지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이걸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재신청할 때 뭘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인 정액이 230만 원이어서 탈락했다고 나옵니다. 기준이 228만 원인데 2만 원 초과입니다. 이 경우 조금만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년에 기준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파악하려면 통지서를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냥 안 됐구나 하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9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매년 1월에 새 선정 기준액을 확인하십시오. 매년 1월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그해 기준을 발표합니다. 선정 기준액이 얼마인지, 기준연금액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뉴스를 보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탈락하셨어도 올해 기준이 올랐으면 재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신 분들은 꼭 다시 신청하십시오. 1월에 기준 확인하시고 바로 그 달에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2월분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생일 한 달 전 확인, 신분증 준비, 통장 사본 준비, 배우자 금융정보동의 준비, 본인 금융정보동의 준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 복지로 모의 계산, 탈락 사유 확인, 매년 1월 기준 확인입니다. 이 9가지를 체크하시면 실수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만 받으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같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함께 확인하셔야 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만 받으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제도들도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실 것은 국민연금 수급 신청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재산 기준으로 받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냈으면 받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셨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1960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 세대는 61세부터 64세 사이에 받을 수 있는데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도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국민연금도 같이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같은 곳에서 2개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국민연금을 안 받고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하십시오. 10년 이상 납부하셨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나 7년만 내셨으면 못 받습니다. 10년이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실 것은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예상액을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로그인하시고 조회하시면 예상액이 나옵니다. 인터넷이 안 되시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1355번입니다.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조회해서 알려줍니다. 왜 미리 조회를 해야 하냐면 기초연금 감액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이 51만 3,76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미리 알고 계셔야 예상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예상액이 45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51만 3,760원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 34만 2,510원을 전액받을 수 있습니다. 2개 합치면 월 79만 7천원 정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사시는데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예상액이 70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51만 3,760원을 넘습니다.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정확한 감액액은 계산이 복잡한데 대략 기초연금을 20만원대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70만원에 기초연금 20만원대 합쳐서 90만원대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계산을 미리 해보시면 노후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하실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정말 낮으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보다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44만원 정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이 금액의 32%인 7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2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7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훨씬 기준이 낮습니다. 하지만 받으시면 생계급여로 매달 돈이 나오고 의료비도 지원받고 주거비도 지원받습니다. 기초연금보다 혜택이 훨씬 많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정말 낮으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같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담해주고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네 번째로 확인하실 것은 주거급여 신청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주거 부분만 따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48%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117만원 정도입니다. 생계급여보다는 기준이 높습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은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데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33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자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초연금만 받으시고 주거급여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십시오.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거급여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같이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다섯 번째로 확인하실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입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등급 외라고 해서 인지지원 등급도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원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집에서 요양보호사 방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본인 부담금 일부만 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나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신청 대상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 없으시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증상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1577-1000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국민연금 수급 신청,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주거급여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이 5가지를 같이 챙기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받으시지 말고 해당되는 건 다 신청하십시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하셔야 할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월 228만원입니다. 소득인 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1월에 바뀝니다. 두 번째,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 시점에 신청하셔야 생일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탈락해도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 기준도 매년 올라가고 본인 상황도 바뀝니다.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손해가 발생합니다. 생일이 지나고 한 달 늦게 신청하시면 그 달 연금을 못 받습니다. 한 달이면 3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두 달 늦으면 60만 원입니다. 1년 늦으면 400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과거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한 번 놓치면 그 달 연금은 영영 못 받습니다. 나중에 신청해도 이미 지나간 달은 안 나옵니다. 매년 기준이 올라가는데 재신청을 안 하시면 그 사이에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다 놓칩니다. 3년 놓치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만 65세가 다가오시는 분들은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생일 한 달 전 그 달 1일을 표시해 두시고 그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www.복지로.go.kr입니다. 본인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과거에 탈락하신 분들은 1월에 새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올해 기준이 22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기초연금 재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51만 3,760원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면 감액됩니다. 미리 알고 계셔야 예상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복지 제도를 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자동으로 나오는지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복지 제도는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둘째, 신청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처럼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손해입니다. 셋째, 한번 탈락해도 재신청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기준이 매년 바뀌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올해 안 돼도 내년에는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시면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만 65세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모르셔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모르고 안 받으시면 그게 제일 억울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정보가 아닙니다. 나중에 소득이 바뀌거나 재산이 바뀌거나 다른 복지 제도를 신청할 때도 이 영상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하실 겁니다. 영상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 꺼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